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진달래과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0종 이상이 분포하는 매우 큰 식물군으로 진달래, 철쭉, 블루베리, 크랜베리 같은 친숙한 식물들도 모두 이 가족에 속합니다. 영산홍은 그 중에서도 진달래속, 학명으로는 로도덴드론에 속하며 특히 일본에서 개량된 원예종인 사스키 계통의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널리 퍼졌고 지금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도로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경식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산홍이 초본인지 목본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영산홍은 목본 식물입니다. 즉 나무입니다. 풀처럼 보여도 줄기가 목질화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생입니다.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까지도 살 수 있는 장수하는 식물입니다. 잘 관리하면 해마다 봄에 화려한 꽃을 피워주는 정말 충실한 정원 식물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산홍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흙, 즉 토양 선택입니다. 영산홍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양의 산도입니다. 영산홍은 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pH 4.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토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반 화원에서 파는 일반 배양토는 영산홍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진달래과 식물용 전용 배양토를 사용하시거나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토양을 준비해주세요. 배수가 잘 되면서도 약간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이 핵심입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금방 뿌리 썩은 병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성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햇빛 관리입니다. 영산홍은 반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햇빛이 드는 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전에 햇빛이 들고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동쪽 방향이 특히 좋습니다. 한여름 강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잎이 타거나 꽃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밝은 창가에 두시되 여름철 오후 강한 햇빛은 커튼이나 차광막으로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주기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물주기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영산홍은 건조에도 약하지만 과습에는 훨씬 더 약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되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내릴 만큼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겉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있으면 반드시 버려주셔야 합니다. 고인 물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수돗물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산홍이 좋아하는 산성 환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이나 빗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료주기입니다. 영산홍에게 비료는 보약이지만 잘못 주면 독이 됩니다. 일반 비료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달래과 전용 산성 비료나 철분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는 꽃이 진 직후인 봄 중순부터 여름 초입까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시기에 꽃눈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여름 한창 더울 때와 가을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울 휴면기에 비료를 주면 뿌리의 과부하가 걸려 오히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정, 즉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산홍의 꽃눈은 전년도에 이미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시기를 잘못 맞추면 내년 꽃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반드시 꽃이 진 직후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여름 이후에요 가지치기를 하시면 이미 생성된 꽃눈을 제거하게 되어 다음 해 봄의 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죽은 가지, 교차하는 가지, 너무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들을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 전체 수영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겨울 관리입니다. 영산홍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관리가 달라집니다. 중부지방에서 화분으로 키우실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에 심어진 경우라면 뿌리 주변의 짚이나 낙엽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이 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내로 완전히 들여놓으면 오히려 휴면이 방해받아 이듬해 꽃이 잘 피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따뜻한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병충해 관리입니다. 영산홍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철쭉망나방, 진딧물,
그리고 그물벌레입니다. 또한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잎에 흰색 가루가 생기는 흰가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봄에 새잎이 나올 때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보이면 철쭉, 잎마른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감염된 잎을 즉시 제거하고 살균제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봄철 새순이 돋기 시작할 때 약한 살충 살균제를 한번 처리해 주시면 많은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갈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산홍의 뿌리는 촘촘하고 가는 편입니다. 뿌리가 화분 가득 차서 물 빠짐이 나빠지거나 성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면 분갈이 시기가 된 것입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 적기는 꽃이 진 직후 봄이 가장 좋고 화분은 현재 크기보다 한 사이즈 정도만 크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 화분으로 한꺼번에 옮기면 과습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산홍은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해마다 봄에 화려하고 풍성한 꽃으로 보답하는 정말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산성 토양, 반음지, 적절한 물주기, 꽃 직후의 비료와 가지치기, 이 네 가지 핵심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산홍을 오랫동안 곁에 두실 수 있습니다. 영산홍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봄날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